우리 결의 삶과 어리 담긴 참 우리말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토박이말 바라기 이창수 스승님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스승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토박이말 바라기 이창수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또 전해주시나요? 제가 지난 만남 때 그 1학년 배움책에서 나온 말과 같은 토박이말 알려드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아기나 우리 가족 가운데 가족 빼고 모두 토박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가족과 아랑곳한 토박이말 해볼까 합니다. 네. 민주 씨, 가족과 뜻이 비슷한 다른 말 생각나실까요? 가족과 뜻이 비슷한 다른 말. 일단 식구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다들 식구를 떠올리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 다른 말을 더 생각해 보라고 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많지 않지 싶은데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나날살이에 쓰는 말이 몇 가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 낱말을 하나씩 풀어드리면 가족은 한자말로 집가에 결의 족을 씁니다. 네. 네. 뜻을 합치면 집결애라는 뜻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뜻을 잡으면 집결애가 되어 좀 얄궂은 말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집가로 풀이를 하는 이 한자 가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집이라는 뜻하고 또 내 집, 자기 집, 제 집이라는 뜻에다가 가족이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뜻을 다르게 풀이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자가 어렵다고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이제 가족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가만 나와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가족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둘을 쓰던 말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식구라는 말은 또 어떤지 궁금하네요. 식구도 그 한자로 이제 밥식 또는 먹을 식의 입구로 뜻만 더하면 밥입 또는 먹는 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식구라는 이 말도 이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조선 왕조실록에 이제 3차례가 나오는데 가족과 같은 뜻으로 쓴 것은 한 차례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왜 그 어떤 사람이 거느리는 그리고 데리고 사는 먹여 살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네. 이것을 볼 때 이제 식구라는 말도 옛날부터 서로 많이 쓰던 말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자를 아는 사람들도 이제 잘 쓰지 않았던 이런 말이 이제 언제부터 널리 쓰이게 됐는지 그 까닭이 저도 이제 궁금한데 똑똑히 좀 아시는 분들이 밝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가족이나 식구를 뜻하는 토박이 말은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말집 사전에 나온 풀이에 따르면 뭐 가족, 식구와 비슷한 말에 뭐 식솔, 가솔, 권솔, 육친, 처자, 뭐 처자식 이런 말이 있고 토박이 말로는 집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할 게 있는데 이 낱말의 뜻을 담거나 그 풀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낱말의 이제 쓰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낱말의 쓰임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가족이라는 말이 이제 그 말집 사전에 보면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이라고 풀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풀이 앞에 있는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뜻으로 이제 집을 쓴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국어책에 나오는 가족은 이제 뒤에 있는 뜻에 가깝다 할 수 있죠. 앞에 뜻과 비슷한 말 가운데는 이제 집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이 말은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여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공동체 또는 가까운 일가를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 가운데 앞에 뜻만 보면 이제 집안하고 가족이 아주 비슷한 말인 거죠. 하지만 이제 어디에도 그를 풀이를 한 이제 말집 사전이 없는 거죠. 네. 일가라는 말은 왠지 그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이 말이 뭐 집안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군요. 예, 제가 이제 앞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말의 쓰임새를 자꾸 이렇게 가두어 버린다는 느낌이 여기서 든다는 겁니다. 네. 이게 집안과 비슷한 말로 집안 사람도 있거든요. 네. 집안 사람은 이제 말집 사전에서 한 가족이나 가까운 일가를 이런 말 해가지고 한 가족, 일가 이렇게 지금 두 가지 다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풀이를 보면 이제 집안 사람하고 가족이 비슷한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날살이에서는 일가라는 뜻으로만 쓰지 가족이라는 뜻으로는 또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래서 좀 안타깝고 또 이 말에는 자기 아내를
가리키는 말로 쓴다고 돼 있어요. 네. 집안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집사람, 안사람이라는 많이 알고 쓰는데 네. 또 뭐 집안 사람이라는 걸 아내를 가리키는 말로 쓴다는 걸 저도 새로 알았습니다. 네. 또 다른 토박이 말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그 말꽃이라 할 수 있는 문학 작품에서나 가끔 들어보았을 살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살붙이는 혈육으로 볼 때 가까운 사람, 보통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쓴다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이 1학년 책에 나오는 아버지, 어머니, 아기나 우리 가족에 비춰보면 가장 이제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온 나라 1학년 선생님들께서 이걸 가르치시면서 아이들한테 이 살붙이라는 말도 좀 알려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살붙이 좀 정겹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약간 뭐 낯설 수도 있지만 가족과 비슷한 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쉽게 되겠어요. 네, 참일 1학년 아이들은 참 많이 묻곤 하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이 뭐 선생님, 아버지, 어머니, 아기 왜 나를 가족이라 하는 거예요? 또는 뭐 선생님, 가족이라는 말을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라고 물으면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답답해지기도 할 건데. 난감한 질문들 많이 하네요. 네, 예. 네. 같은 집에 살면서 살을 대거나 붙이기도 하며 살기 때문에 살붙이라고 풀이를 해주면 아이들도 쉽게 알아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거는 합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설명하기도 참 좋네요. 그렇죠. 네. 같은 집에서 살을 붙이고 사는 살붙이라는 풀이가 참 쉽게 느껴지고 딱 바로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주실 토박이 말은 또 어떤 건가요? 살붙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비슷한 말, 피붙이라는 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피붙이도 내나 부모, 자식, 형제와 같이 피로 맺어진 사람을 뜻하면서 한자말, 혈육을 가름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비슷한 말로 결의붙이라고도 해요. 핏줄을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네. 줄여서 그냥 붙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살붙이, 피붙이, 붙이라는 말 뜻 네. 대신 또 가족이라는 말 대신 또 바꿔서 사용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스승님 오늘도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1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가족과 아랑곳한 토박이 말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수 스승님과 토박이 말 바라기 시간 함께했습니다.